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학생부 위주전형 가이드북 실전편의 네 번째 파트를 맡게 된 대구서부고등학교 교사 고원상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학습 발달 상황,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셨을 텐데요. 이번 파트에서는 입시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입시의 마지막 관문을 면접이라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관점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로 면접 준비야말로 입시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최고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대학의 전형에서는 서류와 면접을 일괄 합산하여 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면접이 포함된 전형의 경우 단계별 전형을 실시합니다. 간혹 우리 학생분들이 1차 합격 결과만 받고 마음이 들뜨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최종 합격의 순간까지 절대 자만하지 말고 꼼꼼하고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면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서류평가에 대한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 등을 면접을 통해 평가함으로써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려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면접 준비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학별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를 꼼꼼히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면접 문항, 특히 제시문 기반 면접 문항을 어떻게 출제했는지 대학이 직접 분석한 자료로서 문제가 어떤 의도로 출제되었고 대학에서는 또 어떠한 답안을 원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정보원입니다. 이 보고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각 대학별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라서 아직 2023학년 대입자료는 탑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추후에 반드시 입학처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면접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평가하게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면접의 평가 영역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평가 영역과 거의 일치합니다. 지원자의 학업 능력과 학습 태도,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나 협업 능력 같은 다양한 소양에 대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류평가와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면접에서는 학생부에서 미처 드러나지 않은 학생의 깊이 있는 노력과 성장의 과정을 확인한다는 점이죠. 즉 학생부 기재 내용 중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이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직접 만나서 질문하고 그 답변을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면접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분류했을 때는 학생부 내용 확인 수준의 일반 면접과 논술고사처럼 제시문이나 상황을 통해 학생을 평가하려는 심층 면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걸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면 학생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서류 기반 면접과 제시문을 이용해 학생의 사고력을 평가하는 제시문 기반 면접, 그리고 여러 개의 면접실에서 제시되는 각각의 상황에 대한 답변을 평가하는 상황 기반 면접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서류 기반 면접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서울 주요 대학의 경우는 서류 기반 면접과 함께 제시문 기반 면접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대의 경우는 상황을 중심으로 토론을 혹은 토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면접을 실시하고 있고요. 일부 의대의 경우 MMI라 불리는 상황 제시형 다중 미니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면접의 유형과 형식은 매년 자주 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학의 입시 정황을 확인하여서 자신이 지원하는 전형에 면접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유형별 면접의 특징과 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서류 기반 면접은 그 목적이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내용의 진위 확인하고 말씀드렸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서류에 드러나지 않은 지원자분들의 역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수십 장이나 되는 내 학생부를 언제 다 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면접 문제가 내 생기부 속에 다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학생부의 기재 내용이 곧 여러분들의 면접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구상 시간이나 문항지 등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각 항목별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예시 문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적 사항 및 출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질문이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학생분들 중에 지나치게 질병 결석이 많거나 미인적 결석이 많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을 준비해야 되겠죠. 네, 다음은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입니다. 최근 많은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활동 시작점을 교과에서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진로, 봉사, 동아리 활동의 개인별 기재 내용 모두가 교과나 전공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득 찬 경우가 많은데요. 비록 창체와 관련된 면접 질문이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연계한 교과의 핵심 개념과 그 개념의 정의, 그리고 다른 개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중요합니다. 교과의 내용을 어설프게 이해하고 면접에 임한다면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자율활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율활동에는 주로 학교 혹은 학급 내에서 지원자가 자율적으로 수행한 활동들이 기재되어 있을 텐데요. 예시 문항들을 보시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주로 자율활동과 관련된 면접 문항들은 왜 여러분들이 그 활동을 자율적으로 하게 됐는지, 활동 중에 어떤 어려움은 없었는지, 활동 후에는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 등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율활동 기재 내용 중에 대표적인 활동들을 키워드별로 정리하고 그 활동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서 답변을 말로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리 활동인데요. 아마 여러분 학생부의 동아리 활동 기재 내용은 자율활동보다 훨씬 전공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자율활동과 마찬가지로 활동을 하게 된 이유나 어려웠던 점, 혹은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로 정리를 하되 자율활동보다는 훨씬 더 꼼꼼하게 교과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봉사활동인데요. 봉사활동은 출결활동만큼이나 질문이 나오지 않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누가 기록을 살펴보면서 혹시 활동 전후 달라진 나의 심경 변화 등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말로 설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로활동의 경우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모집 단위와 연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최근 대입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면서 자신이 진로를 갖게 된 계기나 노력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많이 부족한데요. 진로활동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회 삼아서 여러분들의 진로 구체화 노력이나 의지 등을 자신 있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학에서는 우리 지원자들의 교육과정 선택에 대해서도 매우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와 목표로 A라는 과목을 수강했는지, 왜 B라는 과목은 듣지 않았는지, 혹은 B라는 과목을 듣지 않았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그 과목을 보상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수한 과목을 점검해 보시고 적절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 영역에 대해서 대학에서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은 무궁무진합니다. 따라서 교과 세특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두세 번 꼼꼼히 정독하고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어 과목의 학생부 기재 내용과 실제 면접 문항 예시인데요.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토론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단순히 선거권 부여의 어떤 정의를 알고 있는지 혹은 사실적 지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 안 되는 이유나 이상적 교육 방향성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묻는 질문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교과 세특에 기재된 다양한 발표나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하고 말로써 한번 표현해보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탐구 활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질문을 보시면 학생이 수행한 탐구 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고서는 답변할 수 없는 질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한 다양한 어떤 보고서라든지 탐구 활동이 있다면 면접 전에 반드시 다시 한번 학생부 내용을 꼼꼼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서류 기반 면접의 질문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지원한 모집 단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의예과에 지원한 학생에게 1학년 한국사 세특 내용을 언급하면서 특정 역사적 사건이 진행된 과정이나 의의,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해보라고 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특히 서울 상위권 대학 지원 학생의 경우는 단순히 모집 단위와 관련된 교과에 한정하여서 면접을 준비하기보다는 다양한 교과에 대해서 꼼꼼하고 촘촘하게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의 독서 활동은 대학에 제공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학생부 곳곳에는 책과 관련된 기재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학생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책들을 종이 한 장에 한번 정리해보고 책의 줄거리나 감상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아마 면접을 준비하면서 처음 읽게 되는 학생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 영역은 담임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의 평소 행동을 기반으로 평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선생님이 작성해 주신 기재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학교 생활과 경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서류 기반 면접 대비 전략은 자신의 제출 서류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자신의 경험과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되짚어 보는 것이죠. 또한 서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보고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의 경우 제출 서류 검증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의 교과 지식이나 전공 관련 기초 소양이나 혹은 학업 능력을 평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이슈에 대한 사고 능력이나 문해력, 창의력 등도 함께 평가하기도 합니다. 대학마다 조금씩 형식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면접 구상실이라는 곳이 있을 거고요. 구상 시간도 부여될 것입니다. 주어진 제시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뒤에 후속 질문이 뒤따르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문항과 답안, 채점 기준 등이 있는 일종의 평가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논리성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대학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절대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작년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제시문 기반 면접 기출문제입니다. 가에서 닷까지의 서로 다른 세 가지 글을 읽고 두 가지 문항에 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시문 기반 면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을 물어보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문제 1번의 경우 환경 정책이라는 것을 수립할 때 유념해야 할 점에 대해서 가와 나의 입장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 2의 경우는 각각 어떻게 변호할지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이 문항의 마지막에 있는 수행동사, 즉 비교하시오와 논하시오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지문을 읽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독해력과 지문에 녹아있는 다양한 교과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기본이겠죠. 문항 해설을 한번 보시면요. 문제 1의 비교하라는 발문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판별하여서 설명하라는 의미고요. 문제 2의 논하시오라는 것은 자신이 글을 이해한 바를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라는 의미입니다. 비교하는 문항의 경우는 여러분들의 창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아마 거의 없겠지만 논하라는 문항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자신의 창의적인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밝힌 출제 의도에 따르면요. 비교하는 문항의 경우 정확한 문해력과 응용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논하라는 문항의 경우 문해력과 비판적 응용력, 융합적 사고력 등을 골고루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 3학년 정도의 따라서 2년에서 3년 정도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살펴보면서 출제 의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코 놓쳐서 안 될 부분이 바로 교육과정 출제의 근거인데요.
방금 보신 문항 같은 경우는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교육과정이 출제의 어떤 근거가 되었고요. 핵심 개념은 환경정책이나 사회적 약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선택 과목들을 이수한 학생들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지만 특히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2, 3학년 동안 2015 개정교육과정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IB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논리성 부분에서는 다른 학생들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겠지만 컨텐츠, 즉 사회 과목이나 교양 과목 등에 대한 핵심 개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생소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재시문 기반 면접 전형에 지원할 예정인 IB 학생이 있다면요, 반드시 면접 전에 2015 개정교육과정의 선택 과목에 대해서 개념을 중심으로 충분히 학습하기를 권합니다. 컨텐츠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하냐를 보여주는 문항이 바로 이런 문항들이죠. 이 제시문을 제한된 시간에 정확히 이해하고 답하기 위해서는 물가라든지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 연동 정책과 같은 경제 과목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문제 1의 경우는 설명하시오라는 수행 동사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를 찾는 것이 핵심이고, 문제 2의 경우는 논하시오라는 수행 동사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의 내용을 근거로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고 창의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논술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죠.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나의 답변이 틀렸더라도 만회할 기회가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면접 중간에 답변이 막혔거나 문제의 정답이 틀린 경우에도 면접관이 다음 단계로 유도하기 위해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면접관이 주는 힌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눈치와 순발력이 필수겠죠. 그렇다면 제시문 기반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듣는 것이 그 시작점입니다. 또한 수업 중 배운 개념을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거나 책을 찾아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앞서 설명드린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으니 대학 입학처에 접속하셔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논리성과 분석적 사고력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이런 능력은 면접만을 위해 따로 준비하기보다는 평소 수업과 학교 교육 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상황 기반 면접입니다. 상황 기반 면접은 지원자들의 도덕성, 윤리의식, 팀워크, 의사소통 능력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는 면접 유형인데요. 크게 의대 계열에서 진행하는 다중미니 면접과 교대 계열에서 진행하는 문제상황 제시형 면접이나 토의 토론 면접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항은 의대 계열에서 상황 기반 면접의 예시로 보여드리는 문항입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할 수 있게 제시한 후에 지원자에게 의사라고 가정하고 환자에게 설명해보라는 유형의 문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제시문 기반 면접과 마찬가지로 문해력, 논리력, 사고력 등 다양한 학업 능력을 평가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자신을 80세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라고 가정한다는 대목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지원자분들은 단순히 정답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발력, 의사로서의 자질, 가치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면접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대 계열의 다중미니 면접은 의사의 자격 요건에 맞는 지원자를 선별하기 위해 도입된 면접 방식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출 문항의 경우 의사로서의 도덕적인 의사결정, 비판적 사고, 의료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 유형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황에서 요구하는 정답만 찾기보다는 의사로서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에 대해 평소 고민해보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최고의 의사가 되겠다는 관점에서 면접에 임하기보다는 윤리적인 판단이나 의사로서의 가치관, 인성,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과 그것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파악하는 연습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대 계열 면접입니다.
교대 계열과 일부 사범대학의 경우 교사로서의 자질을 측정하는 면접 문항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의대 면접과 마찬가지로 지원자를 교사라고 가정하고 질문하는 문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 대회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갈등을 겪는 상황을 제시한다거나 교육과 관련된 사회 문제나 윤리적 이론을 제시한 뒤에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게 만드는 상황에 맞는 답변을 교사의 관점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대 계열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업적인 부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교직에 대한 확고한 목표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명확한 교직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부 교대의 경우 3명 이상이 한 조로 묶여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집단 면접을 실시하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단순히 논리력과 문제 해결력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 배려, 리더십 등도 함께 평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평소 다양한 교육 이슈와 시사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평소 수업 중 조별 활동에서도 협력이나 배려 등을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비 교사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지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의 실전편 파트 4 면접 부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